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티런입니다. 달리기 책 함께 읽기,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제5장, 만약 그 무렵 내가 긴 포니테일을 갖고 있었다 해도, 챕터 5를 읽고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립니다. 자, 이번 챕터 5에서는요, 찰스 강의 풍경과 계절에 따른 변화를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야기하는데요. 하루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물을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인간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행위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이죠. 이건 아마도 하루키 자신이 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언가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 데는 유년 시절의 기억이나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의 경험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루키는 많은 물을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인간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런 물을 보면 우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다에 가서 며칠 정도 살아보면요, 어떤 사람은 끝없이 들리는 파도 소리와 끝을 알 수 없는 바다의 수평선을 보면서 극도의 우울감을 느낍니다. 이건 제가 아버지와 꽤 오랜 기간 바다 낚시를 다녀보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낚시를 이제 막 배운 사람들 중에는요,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물을 계속 바라보고 그 소리를 듣는 것에서 아주 큰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낚시를 포기하기도 하거든요. 다행히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루키 같은 부류가 아니었던 건 확실합니다. 저는 물보다는 나무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캠핑을 가서 그냥 고요하게 그 숲을 지키는, 숲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저는 많은 나무를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인간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키와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하루키는 많은 물이었고요, 저는 많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이나 나무가 아닌 다른 것에서 인간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느낍니다.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하늘일 수도 있고 별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논쟁은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자신의 성향을 잘 알아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지하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고요. 하루키는 메타인지가 정말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기를 대하는 그의 마음가짐이나 달리기에 대해서 쓴 그의 글을 봐도요, 하루키는 러너로서의 메타인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루키는 오랜 시간 이 지겨운 운동을 별다른 어떤 지겨움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달리기를 좋아하고 많은 분들에게 달리기를 권하지만 달리기가 맞지 않은 사람은 달리기를 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운동으로서의 효과적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운동들도요, 달리기만큼 좋은 운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달리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메타인지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로서의 달리기의 어떤 카테고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달리기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다양합니다. 어떤 달리기를 할 것인지는 신체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동시에 심리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신체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죠. 그런데 신체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른 사람들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달리기를 한 코치나 선수들 혹은 달리기를 오래 하는 고수들은요, 다른 사람의 어떤 그냥 신체, 몸을 보거나 달리기 기록을 보거나 달리는 자세를 보거나 한두 번 정도 함께 달리기를 해보면 금방 상대방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달리기 방법을 제안을 해줘요. 하지만 그 심리적인 부분은 상대방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해도 100%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오직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어떤 달리기가 좋을지는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민은 단순히 고민만 한다고 생기는 건 아닙니다. 달리기를 많이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달리기를 하는 동안 생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거리를 달려보고, 다양한 시간에 달려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달려보고, 다양한 장소를 달려보고, 그리고 각각의 달리기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자신의 어떤 감정의 변화를 이렇게 목도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달리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민티런 채널의 모토 중 하나는 유니크 러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니크하다는 말은 뭔가 특별하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만의 어떤 유일한 이런 의미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유니크 러닝을 한글로 바꿔서 얘기하면 자신만의 달리기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나라는 사람은 오직 한 명이기 때문에 유니크 러닝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독창적이고 특별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민티런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달리기를 찾아내도록 돕는 것이 목표 중 하나입니다. Not number one, but only one이라는 문구는 이 유니크 러닝을 좀 더 잘 설명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하루키는 지는 일에 길들여져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산만큼 있고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산더미처럼 있다고 말하죠. 약간은 좀 서글픈 말이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당히 수긍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나이가 들어서야 알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는 일에 길들여졌다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패배라는 단어를 연상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젊은 날의 저였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지는 일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패배의 의미가 아니라 수용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루키의 말처럼 세상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안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되 그래도 그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 좀 더 정확히는요, 젊었던 시절의 저는 현재를 부정하고 아득히 먼 곳만을 바라봤습니다. 큰 꿈을 가지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를 바라보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넘어서야 할 것은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젊은 시절에 저는 늘 마지막 결과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현재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현실은 괴롭고 또 불합리하다라고 느끼기도 했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배워갑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내가 지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나중에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건 오랜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 즉 자존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꾸준히 도전하는 지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심과 자존감, 지구력은 달리기를 통해서 제가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달리기를 할 때 지금의 달리기가 먼 미래의 나를 성장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말이죠. 산 정상에 오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겁니다. 한 번에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 헬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금수저라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건
저를 성장시키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한 단계씩 성장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한 단계씩 꾸준히 오르다 보면 언젠가는 그 산을 정복할 수 있겠죠. 저 역시 지는 것에 길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진다는 표현보다는 미래 승리를 준비한다는 말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